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건강 챙겨야죠. 네네네. 예, 지금 출발합니다. 정재훈 약사, 배한호 한의사, 허수정 천사, 건강이 최고. 자, 정재훈 약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 자리에 누가 앉으셨던 거예요? 왜요? 굉장히 뜨거운데 의자가. 아니 밑에 그 네. 따뜻한 거를 세 자리가 뭐가 방석 있는 거죠? 방석을 넣어드린 지금 거예요. 이게 지나쳐요. 네. 세 자리가 다 뜨겁습니다. 아무튼 저기 호랑이 해여가지고 네. 작년에 이맘때 입고 네, 왔던 네. 옷인데 오늘 다시 입고 나왔습니다. 아, 그것 좀 입지 마. 아, 네, 호랑이 해여서 제가 또 호랑이 같아. 띠거든요. 아, 네. 아, 강남 날라리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도 성격이 좋은 네. 배한호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비싼 옷을 또 입고 오셨네요. 아, 누가 선물로 사줘가지고요. 그거를 네네. 누가? 아는 분이 밥을 사줬더니 이걸 사주시더라고요. 와, 그거 되게 비싼데? 그래요? 그 하트가 클수록 더 비싸지 않나요? 저는 동대문에서 산 건 줄 알고 그냥 아, 그 비싼 거예요. 쭉 받아서 요거, 입고 요거 있었는데 여성분이라고 저희가 추정해도 되겠습니까? 남자입니다. 남자요? 네, 댄서. 제가 어. 아는 지인이 돼 댄서. 아, 홍석천 씨 아니고요.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아, 확실히 그 겨울에는 네. 반소매죠. 허수정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가 지금 상당히 춥거든요. 아직 밑에 뜨끈뜨끈해서 너무 뜨끈뜨끈해서. 좋아요. 아, 뭔가 좀 아니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야, 그래놓고 아니, 얘기 안 하면 더 해보세요. 이상해. 네. 뭔데? 얘기해주세요. 아니 뭐 그 뭔가 좀 뭐 어필하는 겁니까 뭡니까 왜 추워 제가 뭘 죽겠는데? 어필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뭐가 어필되고 있죠? 아니 기술을 아, 혹시 아니 뭐옷 의술 짧게 입으면 뭐 어필하는 거니? 에이구 아이고. 나 건강하다 어필하는 거 아이고, 아닙니까? 최욱 씨. 나는 추위 안 탄다. 그 어필이요. 잘 빠져나갔나? 미끄러집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건강을 좀 챙겨야 될 텐데 먼저 그 탈모. 탈모. 네, 요 얘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머리 날아간다는 표현 너무 네, 불편하다. 뭐 그런 것들이 올라오던데 머리카락의 어떤 가출 네. 문제. 그렇죠. 네,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그 이슈가 될 만하다고 생각을 그래요? 하고요. 어. 네. 이제 사실 그런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의사나 약사들 중에는 당연히 이거 중병은 아니지 않냐. 지금 중병인데도 제대로 보험 처리를 못 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것도 그렇지만 중요한 한 가지 이게 빠뜨릴 수 없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요. 보험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약값이 차이가 너무 크게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쉽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mg짜리 피나스테리드 알약을 굳이 구하셔가지고 그걸 5조각을 내서 네.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약값이 차이가 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네. 5mg짜리 약이 있고 1mg짜리 약이 있으면 당연히 1mg짜리가 싸야 5mg에 되는데. 5분의 1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면 예를 들자면 5mg짜리 약값이 한 달분이 3만 원이라고 치면 1mg이 얼마인지 아세요? 5,000원이어야 되는데 원래 5천 원이어야지 되잖아요. 네. 5천 원 아니 6천 원이어야 되는데 6만 원이에요. 6만 원. 6만 원이요? 네, 6만 원. 왜 더 비싸요? 그러니까 원래 받아야 되는 약값보다 거의 10배가 더 왜? 비싸요. 제약회사가 그렇게 가격을 매겨서 그래요. 희한하네. 왜냐하면 약을 만드는데 원가가 그렇게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의 논리가 뭐냐면 야, 이거는 중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 중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당신들이 외모에 신경을 써서 그런 거니까 돈 더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약 이름도 프로페시아라는 말 자체가 이제 탈모 연상시키는 거기에다 프로를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냥 보험 처리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 규제를 안 해주니까 너무 비싼 돈을 내고 이걸 약을 드시고 계신 거죠. 아,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접근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봐야겠네요. 아 이제 그 부분을 사실은 이제 저는 그 안철수 후보가 워낙 의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하니까 네. 같이 이렇게 네, 얻어 탔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얼마까지를 보험 처리를 해줘야 되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네. 어느 정도는 정부에서 규제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된다. 약에 대해서 예, 예. 이게 이제 그 건강보험에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
예, 국민 건강을 접근하는 방식에서 약간 저는 이게 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전환의 굉장히 좋은 어떤 그 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것은 일종의 성인병 위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45, 60대 이상 성인병들 고혈압, 당뇨, 뭐 이렇게 암 발병 관련돼서 성인병 위주의 어떤 정책에 건강보험을 갈수록 이렇게 투입을 하는 40대 이상 뭐 무료로 2년에 2번 이렇게 검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사실은 10대, 20대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탈모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탈모도 병이지 그게 미용적 측면 우리가 이제 우울증도 병으로 보는 것처럼 탈모 우울증이 오니까 사실은 이게 임상적으로는 100% 병인 겁니다. 그러면 20대들의 어떤 그 병을 유발할 수 있는 거에 당연히 건강보험 재정이 40, 60대 혈압약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것처럼 동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면 정책 결정자들이 40, 60대 애들이다 보니까 그 연령대에 맞는 정책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2030 세대가 투표를 행사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제로 저도 탈모 클리닉을 오래 했지만 20대 남성들이 앞머리가 사실은 M자 형태로 없으면 굉장히 주눅이 많이 듭니다. 어디 자리에도 잘 나가질 못하고 네.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긴장도 더 많이 되고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본인의 어떤 질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이슈가 됐을 때 좀 어떤 면에서 과감히 네. 이거를 또 공론화 시켜가지고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쪽으로 또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탈모 한약도 당연히 건강보험이 좀 돼야 되겠죠? 아 그렇죠. 또 저의 사적인 영역이라서 조금 앞에 얘기랑 좀 그럴 수 있긴 한데요. 아무튼 좀 뭐 한약도 이번 기회에 첩약이라든지 좀 건강보험. 근데 이거는 일단은 뭐 현재 탈모약으로 양약으로 나가는 약부터 저는 과감하게 진입을 시키는 쪽으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향후에 건강보험 재정에 좀 여유가 있으면 관련된 한약 저도 한약 처방을 참 잘하는 편이거든요. 네. 아무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탈모약 보험료 적용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살짝 우선순위, 형평성 이런 문제 인식이 좀 있었거든요. 와, 근데 약간 설득되네. 그럼요. 20대들한테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네. 40, 60대한테 고혈압 당뇨가 문제라면 20대 남성들한테는 탈모가 문제죠. 근데 왜 설득되네. 40, 60대 고혈압에만 건강보험이 지원이 되고 20대 남성들이 겪는 탈모는 왜 지원이 안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건 20 주장을 안 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20대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약 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다이어트 약도 실제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지금 비만으로 많이 몰리고 있으니까 비만도 사실은 검토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죠. 근데 이제 비만은 범위가 굉장히 조금 넓거든요. 비만은 굉장히 영역이 넓으니까 아니, 탈모만이라도 먼저 우선 검토를 하자. 약사회를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러면 약대로 제가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이제 그 뭐 제네릭 말씀하셨잖아요. 제네릭에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제 제네릭이 이미- 뭐야? 그러니까 이게 제네릭 복제약, 그 대체 복제약. 복제약에도 문제가 있는 게 지금 탈모 관련된 약은 프로페시아라는 약이 예를 들면 브랜드 원래 오리지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체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들이 국내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오리지널이 약값이 예를 들어서 6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냥 원료 사다가 똑같은 걸 만드는 나머지 그 대체를 하는 약을 만드는 회사들은 거기에 약값에 뭐 10% 20%만 받아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훨씬 싸게 할 그렇게 수도 하지 있다. 않는 거죠. 네, 네. 네. 심지어 5mg짜리 지금도 복제약은 있죠. 지금도 있어요. 얼마예요, 있는데 그럼? 복제약조차도 5만 원. 아, 그래요? 그것도 비싸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제약회사 마음대로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보험에 포함시키지 않은 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 자율에 좀 맡기는 거죠.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는 약일 경우에는 정부하고 제약회사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약값을 가지고 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구나. 약값을 절대 제약회사 달라는 대로 다 주질 않아요. 이 탈모약은 뭐 부작용 같은 건 없습니까 거의? 부작용이 없는 약은 세상에 없죠. 탈모약도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네. 뭐 성욕이 떨어진다든지 뭐 피부 가려움증이 생긴다든지 뭐 그런 부작용들이 보고되는 것들이 있죠. 성욕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 없는 약은 효과가 있을 수가 없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성욕이. 네. 정영희 씨가 좀 드셔야겠네요. 저요? 성욕이 좀 감퇴돼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 네, 생각보다. 이렇게 또 공론화되는 게 의미가 있네. 이런 의미 있죠. 굉장히 이재명 지사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허수정님 혹시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탈모약과 관련해서? 저는 사실은 약간 반대되는 생각을 아 하고 있는데 반대야. 그렇지 이렇게 돼야 저도 돼. 반대로 아무래도 선호할게요. 건강보험 재정에 한계가 있는데 그렇지. 이렇게 이제 탈모 중요하다, 음. 우울증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여드름으로 고통받는 여드름. 사람들, 다이어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정말 다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형평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걸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네. 오히려 정말로 중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의 질환들은 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영역이 꽤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저 의견에 반대하는 게 실제로 80대 와. 이상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폐 이식할 때 2억 정도 건강보험이 한 분당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80대 이상 어르신들이 물론 이제 폐 이식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필요한 영역이긴 한데 사실 20대들은 머리 없는 게 죽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드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부분은 들어가 그리고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우리가 내는 돈에서 하는 게 한 50% 정도 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내는 돈으로 건강보험 재정 충족되는 게 81에서 83%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정부가 20%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14% 정도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4% 우리가 1년에 들어가는 예산 중에서 14% 내는 것을 원래 우리가 법안 나와 있는 대로 20%대로 올린다거나 또는 우리 국민들이 내는 것으로 이제 투여되는 건강보험의 어떤 비율을 조금 낮추면서 국가 재정이 조금 더 외국 사례처럼 50% 가까이 온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우리가 세금으로 뭐 우리가 이제 같이 세금을 내는 이유가 또 부족한 곳에 쓰이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 적극적인 어떤 재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아니, 저분이 근데 여성분한테 화를 안 내는 분인데 와 이건 처음으로 화를 내요. 저는 안 보고 얘기하시네요. 근데 저는 사실 허수정 쌤 말씀에 동의하는 쪽으로 이제 급선회를 한 게 저는 이게 보험료로 이걸 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국가에서 가격만 좀 규제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6만 원을 낼 거를 만 원으로 내리면 그렇죠. 6천으로 비용만 줄여주면 되는 거지. 그걸 뭐 다 내달라 이게 아니잖아요. 탈모인 분들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절충할 수 있고 중병 환자를 돌보는 쪽으로 보험료를 쓰는 게 맞기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괜히 의견을 바꾼 건 아니고요. 원래 그런 생각이야. 뭐 3분 만에 바뀌어. 아니요. 외국에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보험되는 경우가 좀 있나요? 안 되죠. 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비해 가지고 해외 쪽이 의료보험을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감기약 같은 것도 보험 처리가 안 돼요. 아. 외국은 왜냐하면 중병 아니니까.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약이 보험이 되는 우리나라는 것도 감기가 건강보험에 또 적용이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감기약이 건강보험에 또 적용이 된단 말이죠. 아. 나라별로 사실은 다른 거죠. 아, 외국은 상황- 아. 감기를 예를 들어서 뭐 치킨 수프 같은 거 먹고 집에서 쉴 수 있도록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감기에 걸렸다 그래도 사회적으로 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또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측면이 있듯이 와. 한국 남자들 20대들은 정말 이거로 제가 탈모 클리닉을 10여 년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는 아. 거죠.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 고통을 국가에서 적절하게 책임을 져줄 필요가 있겠다. 오늘 아주 대단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재훈 박사 지금 와. 저 머리 다 뽑으라고 난립니다. 저요? 머리 다 뽑아버리네요. 제 머리를 왜 뽑아요? 지금 사람 탈모인들이 지금 엄청 들어와 있어요. 네? 탈모인들이 화나. 왜 저한테 화가 나시죠? 저는 야, 말 못 알아듣는 척하네. 아니 전 약값을 낮춰서 이렇게 혜택을 주자는 아무튼 네 쪽인데. 머리끄댕이는 내가 잡는다라고 그런 거 아니야? 많은 탈모인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네. 우리 배한우 원장님은 이 탈모 관련해서는 네. 그 토론 환자를 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적용을 받아요. 토론의 능력이 거의 유시민 이상이다 이런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요거는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오늘 많이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저분은 저희 억울한 걸 못 견뎌해. 참 저분 성격이 있어. 퀴즈 언제 또요? 자, 허수정님 네. 오늘 정영진 씨 맞춤 주제를 또 들고 오셨답니다. 뭐죠? 발 각질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오셨답니다. 각질은 삶이죠. 네. 사실 저는 직접 본 적이 없는데 보통 네. 이제 발뒤꿈치 각질이라고 해서 무조건 질환으로 규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원래는 직접 보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진단을 왜 네, 이거 네. 각질 있으면 있는 거죠. 아니 소문이 났어요. 발 네.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다 이런 제보가 그러니까 들어와서 있는데 네. 그게 진단할 만한 일이냐는 거예요. 각질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영진 씨가 이제 각질만 제거해도 이제 신발 사이즈가
10mm는 줄어듭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남녀 이제 성인들 중에서 이렇게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 있고 막 굳어 있는 분들이 내가 괜히 키 큰 줄 알아. 많아요. 2cm가 줄어. 키높이 각질. 이게 이제 굳은 살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 각질층이 좀 과하게 증식된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속되다 보면은 이제 특정으로 압력을 많이 받는 부위에 티눈도 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티눈이 한 번 생기면 상당히 통증을 많이 수반하고 일상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제 클리닉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각질은 왜 생기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서 있거나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맨날 앉아 있는데 정영진 씨는 호라 일만 오랜 하다 시간 보니 앉아 계셔도 생기죠. 혈액순환이 하체 쪽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너무 안 해도 각질이 생기는 거군요. 생길 수 있고. 떨어져야 될 게 안 떨어지니까. 네, 압력을 너무 많이 받아도 생길 수 있고. 잘 안 아. 씻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본질이 마지막에 나오면 어떡해. 이제 얘기하면 어떻게? 근데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 각질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무좀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과각화 백선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사실 국민 6명 중에 1명이 앓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 중에 무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무좀이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수포 그렇죠. 생기면서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네. 발바닥에 하얗게 이렇게 눈처럼 내려 있고 딱딱하게 굳어진 경우에도 이제 무좀일 수 있지만 증상이 없어서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무의식 중에 뜯다 보면 네. 주변을 또 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발톱이나 발바닥 전체로 무좀균이 옮을 수도 있고 이제 그 손으로 머리를 만진다, 얼굴, 손, 몸을 만진다. 그럼 이제 무좀균이 온 몸으로도 이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현 씨 코에 무좀이 있었군요. 조용 왜 코에 각질이 저렇게 있나? 어디까지 들어오질 거야? 어디까지 갈 거야? 이런 게 제일 이걸로 내가 이 잇몸 쑤시면 어떡할래 그럼? 잇몸에도 있니?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야지. 네, 일단은 이게 옮겨지는 과정이 이게 무조건 더럽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제 공중 목욕탕이나 수영장 바닥에 그냥 맨발로 다니다가 네. 옮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 아니면은 이제 다 같이 신는 슬리퍼라든지 수건을 사용해서 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피해자군요 어떻게 보면. 예, 이게 사람 대 사람으로 옮을 수도 있지만 예, 이게 좀 선임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항진균제 연고를 꼭 쓰시는 게 좋다. 근데 이거를 한두 달을 꾸준히 쓰셔야 되는 게 오랜 기간 동안. 그렇죠. 쓰다 말다 하다 보면은 오히려 굉장히 만성화가 되고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특히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일단 내가 쓰고 있는 위생 도구들은 좀 분리를 하시고 네. 슬리퍼나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내 거를 쓰시는 게 그래도 좋고요. 이제 그 가족을 워낙 이제 아끼다 보니까 집에 신발 신고 들어가요. 그거는 참 착해 형도.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아니 이거 애들이 이렇게 맨날 이거 갖고 노는데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만해 진짜. 씨. 왜? 그만해. 이게 네, 그래서 꼭 애들이- 진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진료. 진료가 맞습니다. 필요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글루타셀. 우리 광고 뺐어요, 글루타셀? 계속 합니까? 글루타셀이 이거 오래 쓰면 됩니다. 글루타셀. 그거는 저 음. 발톱에 뭐 하는 거 같은데. 발톱용. 네. 그거 이렇게 들고 있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은 잘려서 안 보이는 네. 그분 매불쇼에 옛날에 나왔던 약사님. 글루타셀 광고에 네, 네. 그래요? 누구지?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아니 볼 때마다 그분이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서. 네. 저분 진짜 이상하네. 네. 알겠습니다. 이걸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약사님? 맞습니다. 네, 진료받고 치료받고. 이거 어디 무슨 저 인터넷 같은데 보면 이렇게 껍데기 훌러덩 벗기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렇죠. 바르고 뭐 이렇게 양말 같은 거 이렇게 신고 있으면 다음 날 이렇게 싹 벗겨지는. 네. 네, 벗겨져 그냥 옷 벗겨지듯이. 무좀균이 벗겨지진 않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깎아내는 거는 네. 매우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감염의 소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피부를 불려서 가볍게 각질을 정리해 주는 것까지는 괜찮을 수 있으나 네. 그걸로 정말 원인이 치료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그럼 된다는 그렇게 한번 거죠. 제거한 다음에 약을 바르면 더 좋습니까? 보통은 마른 상태에서 바르는 걸 더 마른 추천을 상태에서.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줄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문대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야. 감염의 우려도 있고 네. 다른 데도 퍼져나갈 수가 있고. 근데 그 진짜 재밌어, 재밌게. 그만해요. 이렇게. 그만. 어우 씨.
자 이 다음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허수정님 속으로 아우씨 괜히 나왔다. 아니 뭐 전문이셨어 이분이 원래. 많이 불쾌한 건 아니시죠? 아, 네,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직접 보진 않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저 혀는 어떻게 괜찮겠어요? 혀 가정의학과. 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좀 많이 불편해요. 아, 아직도.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네, 네, 고용량 비타민 C가 네. 도움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비타민 C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한우 원장님, 네, 저는 이제 조만간 구정이잖아요. 구정은 설, 설이죠. 꼭 설이 구정이죠. 설. 네. 네. 설. 네, 아무튼 이제 설을 앞두고 부모님들께 효도 선물을 준비하시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정약상님이나 또 이렇게 좀 하실 수 있는 게 있겠지만 보통 이 전통 한약 영역에서는 뭐 인삼, 홍삼, 뭐 쌍화탕, 뭐 공진단 이런 것들 부모님에게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이 시기에 많이 그거 계시거든요. 많이 그래서 하시더라고. 제가 간단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어떤 걸 선물을 할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싸면서 양질의 좋은 것은 인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삼. 인삼. 인삼은 근데 누구한테나 좋은 건 아니죠. 근데 그게 이제 양에 따라 다른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수삼 같은 경우에는 생삼이니까 되게 비싸니까 생삼, 수삼 말고 건삼, 바짝 말려 있는 것. 이렇게 건삼을 구입하셔가지고 근데 이거를 매일 한 100cc를 3개월 정도를 드시게 되면 예전에 20년 전에 혈압이 오르더라는 연구 결과가 많아서 많이 좀 그 소비가 줄어든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드시기보다는 뭐 일주일 정도 부모님이 기력이 빠졌을 때 이렇게 하루에 한 200cc 정도 드시다가 좀 쉬었다가 드셨다가 이런 용도로 가장 저렴하게 인삼도 뭐 저렴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권해드리고요. 우려가지고 먹는다. 네, 그렇죠. 아, 우려가지고 달여서 좋아요, 2시간 인삼이? 정도. 그렇죠. 힘이 실제로 많이 나고요. 아, 면역력을 그래요?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전통 원료 중에 하나죠. 근데 아. 두 번째는 근데 이런 인삼을 드셨을 때 얼굴이 붉어지거나 심장이 적게 드셔도 빠르다고 심장이 좀 빨리 뛴다고 느끼는 분들은 이제 홍삼을 드시는 거죠. 근데 이제 홍삼은 소화력도 이제 높일 수가 있지만 소화력도 또 높여주니까 얼굴이 인삼 드시면 열두는 분들은 인삼과 비슷한 효과는 어때? 조금 가격은 약간 비싸고 그 인삼의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는 측면에서 이제 홍삼을 드시는 게 좋고요. 홍삼이 뭐예요, 근데? 홍삼이 인삼을 이제 이를테면 9번 쪄서 이제 벌겋게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삼을 쪄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홍삼인데 그렇게 갈변 반응 빨갛게 바뀌는 과정에서 없던 면역 물질들도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또 면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또 이제 홍삼. 근데 이게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저는 홍삼도 좋지만 인삼을 상대적으로 적게 드시는 것으로 권장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쪽 영역에서 경옥고 언제 먹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경옥고는 뭐예요? 경옥고가 이제 그 보통 이렇게 항아리에 담겨가지고 떠먹는 형태로 해서 먹는 보약으로 많이 나옵니다. 인삼 경옥고. 진액 같은 거 진액 말씀하시는 같은. 거죠? 네. 이거는 사실 폐 기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라든지 호흡기 기능이 부모님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 경옥고를 떠서 드리는 걸로 하되 이 경옥고를 선택하실 때 단점은 뭐냐면 50%가 꿀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경옥고가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 숨이 차고 등산하기가 어렵고 노동할 때 숨이 좀 차더라. 그러면 인삼, 홍삼보다 경옥고를 사드리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부모님이 체격이 좀 나가시고 좀 통통하시면 좀 권장할 사항은 아니고 부모님이 칼로리. 조금 마르신 편이다 그러면 이제 권장해 드립니다. 경옥고는 재료가 꿀이랑 뭐예요? 경옥고는 이제 인삼, 뭐 또 인삼이야? 백봉령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인삼을 72시간 구운 거기 때문에 약간 홍삼에 가까운 형태가 그 되는 거죠. 인삼이 있고 산에서 캔 산삼이 있잖아요. 네. 산삼이란 게 사실 성분상으로는 별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엄청 비싸잖아요. 그게 실제로 네. 더덕을 재배산 더덕과 산에 있는 더덕을 먹어보시면 재배산 더덕을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재배산 더덕이 예를 들어 큰 크기라고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맛과 향이 산에서 나오는 새끼 손가락만한 더덕보다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에 실제 야생으로 와일드로 자라는 것은 작지만 굉장히 풍부한 향과 맛을 갖고 있으니까 응축돼 있구나. 적은 양을 먹어도 힘이 나죠. 그런 면에서 산삼도 그래요. 네, 그런 면에서 그렇죠. 인삼도 땅에서 재배하고 귀하게 키운 거긴 한데 또 산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산삼은 천종 산삼이라 그래서 정말 산에서만 내려오는 드물겠지만 그런 천종 산삼의 뭐 10년산과
인삼의 어떤 걸 비교를 했을 때는 실제로 느끼는 몸의 어떤 그런 반응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냉이 같은 거거든요. 봄철 되면 냉이를 우리가 국 이렇게 끓여서 네, 먹는데 맛있어요. 맛있죠. 맛있는데 예전에는 그게 향이 굉장히 진하고 좋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니까. 왜냐하면 식물이 그런 향기 물질이라든지 이런 그 보통 이제 그걸 어려운 말로 2차 대사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쌓이려면 척박한 환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하우스에서 좀 편안한 환경에서 이걸 재배를 하니까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얘들이. 식물들이.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그 맛이나 향을 내는 물질 그리고 이제 산삼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간에 그렇게 좀 좋지 않은 환경에 있을수록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원래 같으면 안 만들 물질들을 많이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도 그게 종종 도움을 좀 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근데 이제 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근거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그걸 연구를 하려면 워낙 비싸잖아요. 이게. 그렇죠. 아, 배한호 또 기분 나쁜데요. 인삼은 아니, 어때요? 그건 그 아닌데. 임상 결과 있어요. 인삼. 아무래도 인삼이나 홍삼에 대한 게 많을 수밖에 인삼과 없죠. 홍삼은 많죠. 왜냐하면 많아요? 기본적으로 대량 생산이 되니까 네.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과학적 연구라고 하는 이면에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집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금력이 있는 이익 집단이 있을수록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인 결과를 입증하기 쉽죠. 왜냐하면 그걸로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이 되니까. 근데 산삼을 가지고 대규모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이익 집단도 없을 뿐더러 네. 실험을 할 수 있는 그 양이 답보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삼이나 홍삼으로는 지금까지 결과 나온 데이터들이 뭐예요? 뭐에 홍삼 명승건 박사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홍삼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연구가 엄청나게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인삼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유럽이나 러시아나 이런 자료들이 엄청나게 사실은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네네. 아, 명승건 박사가 근데 명승건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 분석 중심으로 메타 해서 분석. 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실제로 실전에서는 환자 한 명 한 명의 케이스 스타디라고 해서 환자 한 명 한 명의 경우도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적으로 처다를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범위 내에서 이제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실제 임상과는 좀 또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좋다는 게 그 면역력 증강? 그렇죠. 실제로 힘이 납니다. 아, 실제로 힘이 나요? 실제로 네. 뭐 제가 이제 천종 산삼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몇백만 원짜리는 못 먹어봤지만 네. 그 지종 산삼이라고 그래서 인삼밭 주변에서 인삼의 씨앗을 먹은 비둘기나 이런 새들이 그 주변 야산에 떨어뜨린 그 산삼을 지종 산삼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거지만 네 뿌리 정도를 동시에 먹어도 전날과 다음 날에 느끼는 어떤 힘의 양이 실제로 다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실전에서 이미 없어졌겠죠. 아, 알겠습니다. 저희 그 매불쇼에서 광고하는 어떤 제품 건강기능식품을 요즘 제가 꾸준히 먹었는데 네. 이거 굉장히 뭐 비과학적인 얘기인데 네. 얼굴에 그 트러블이 되게 많이 났거든요. 네. 근데 이거 지금 안 나더라고. 아, 그래? 어. 우리 파는 거? 그럼 우리 내가 광고 제품이 얘기해 뭔데? 아니 그 이 과학적인 광고 제품인데 어때? 아니, 과학적인 얘기 너의 느낌 개인적인 느낌인데. 아니 조금 더 제가 임상해보고 먹어보고? 그러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네. 어쨌든 우리 파는 거라는 거죠. 아, 우리가 파는 거야. 아. 조만간에 임상 결과 나갑니다. 일단 쉬는 시간에 좀 알려주세요. 저도 먹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아, 여궁은 아닙니다. 여궁은 그건 질탄력인데 여궁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궁은 아니에요. 네. 아, 허수정님 아주 좋아하시네. 왜 이렇게 소리 안 내고 웃어요? 마이크가 너무 가까이 있어요. 왜 비겁하게 소리 안 내고 웃어? 다른 분들이 내가 이런 얘기 할 때 허수정님이 기분 나빠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속으로 제가 그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여궁을요? 설마 그건 아니겠지 하고. 같이 여궁 노래 한번 해요. 여궁 실감강엔 여궁. 그걸 또 왜 외우고 있어? 애들이 외운다 우리 애들이. 하도 노래가 똑같아. 계속 나가서. 아이고 나 정말. 아니 그 남자애 아니에요? 남자애는 코코메디 외우고. 코코메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코코메디. 알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미크론 얘기 안 해도 돼요? 오미크론?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할 얘기가 너무 많죠. 아니 그냥 짧게. 짧게만 하세요. 때문에 그러면. 오미크론. 이게 병원 입원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네.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적은 아니잖아요. 네. 미국, 영국 뭐 이런 오미크론이 우세하게 된 나라들에서
병원 입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중환자실은 좀 덜 바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사망률도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좀 떨어지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스럽지만 조금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처음에 것 같아요. 나왔던 얘기가 이제 사실에 가깝게 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군요. 처음에는 조금 아직 너무 섣부른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조금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그 방역 패스 관련해서 이번에 사법부의 판단 요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할 거 얘기를 꺼내. 이유는 뭐야? 안 할 거 얘기. 깜짝 놀라고 긴장했네. 아 허수정 원장이 배를 잡고 웃는데 안 할- 소리를 안 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스트야. 왜 소리를 안 내? 다음번 출연 때 하겠습니다. 아니 소리를 안 내 왜? 부러우신가 보죠. 아이고 참. 부금술은 좋죠 아직? 아,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까? 네네. 아 저게 제일 기분 나쁜 소식이에요. 또 배를 잡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그리고 계속 용기를 내주고 계시는 허수정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도 뭐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에만 큰 개인적인 네.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남편분이? 아, 네. 남편분. 운동만 안 하시면 괜찮다고 맞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러셨답니다. 아 그랬군요. 아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